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성재뿐만 아니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압수수색했고요. 법무부와 대검 등 이 박성재와 심우정이 근무했던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지금까지 고발되어 있는 박성재와 이 심우정이 고발되어 있는 그 사안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일단 윤석열에 대한 석방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건 바로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아마 내란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추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박성재 압수수색한 내란 특검, 이제부터 김주현 사냥 시작. 자, 김주현이 왜 나오는 걸까요? 박성재와 김주현, 언뜻 보면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심우정과 김주현, 이 두 사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박성재와 심우정,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이 내란 사건,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몰래 윤석열을 도와준, 그래서 윤석열이 석방되도록 뒤에서 공작을 한 뭐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작의 가장 배후에는 김주현이 있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죠.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바로 이 김주현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주현은 사실상 심우정이나 박성재를 꼭두각시로 세워두고 자기 뜻대로, 윤석열 뜻대로 검찰을 조물락거린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김주현이라는 사람은요, 검찰 내부에서도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정치검사입니다. 수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 하지만 윗분들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수사 결과물을 갖다 놓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억지를 부리든 모함을 하든 심지어는 증거 조작을 하든 개의치 않는 것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김주현은요, 이번 내란 사건 국면에서 윤석열을 감옥에서 결정적으로 끄집어내는 역할도 했고요. 고비마다 검찰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뭐 전략이라든지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에 대해서, 따라서 이 김주현을 우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는 내란 사건을 제대로 진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현은 김앤장으로 연결되고 일부로는 삼성과 연결된다는 말도 있는데, 즉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적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그들의 대리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김주현을 토벌하겠다고 나선 것이 조은석 내란 특검입니다. 조은석 특검은요, 오래전부터 김주현과는 상당히 경쟁 관계,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지난해 이 감사원 사태를 고비로 해서 김주현과 조은석 특검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글쎄 두 사람은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보도된 뉴스입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법무부와 대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라는 속보가 아침에 급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압수수색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어요.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전 9시 반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외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장관의 자택과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를 탐색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어서 단순 임의 제출이 아니고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검색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사실상 그냥 압수수색이 아니라 지금 서버에 있는 파일이 뭐가 있느냐? 그동안 박성재나 심우정 등이 짱박아 둔 것으로 보이는 서버에 짱박아 둔 것으로 보이는 파일까지 다 찾아내서 그래서 하나하나 뒤져보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죠? 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사람은 내란 사건에서 고비고비마다 윤석열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들을 제공해 주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심우정을 그 자리에 내세웠다라고, 심우정이 뭐 그저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심우정이나 박성재나 이 두 사람은 김주현의 지시를 받아서 윤석열을 쉴드 치는, 특히 윤석열을 감옥에서 빼내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 김건희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저런 명분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기사에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 같아서 제가 따로 빼봤습니다. 맨 밑을 한번 보실까요? 아울러 압수수색과 관련해 고발된 내용이 중심이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네,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 당시 이것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박성재 같은 경우에도 내란의 수습을 책임지는 것 같은 모습, 이른바 안과해동을 통해서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는 안과회동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것 같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결국에 어디로 수렴하느냐? 실은 다 김주현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검찰 내의 정치 검사들의 인맥, 그 계보의 가장 정점에 누가 있느냐를 두고 설왕설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원래 그 사람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정치 검사 계보 제일 위에 있다, 최종 보스다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조은석은 이미 정치 검사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지금 현재 정치 검사들이 추앙하는 빅 보스, 최종 보스는 김주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은 김주현을 노린 것이고 김주현을 노렸다는 것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반드시 갚아줘야 될 빚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대검과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심우정과 박성재의 혐의는 몇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란 방조 혹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직접 내란에 가담한 흔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 둘 다 내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거나 또는 내란의 뒷수습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석방 과정에서 박성재, 심우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김주현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그런 의혹들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보았을 때 이들의 첫 번째 혐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가운데서도 오늘 수사는 집중적으로 고발장에 포함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짜여집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성재와 심우정을 각각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을 하는데,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김건희를 사실상 봐주는, 그리고 윤석열을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석방시켜주는 이 즉시항고 포기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공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지난 내란 수습 과정에서 보았듯이 뻔뻔스럽고 깐족되는 모습, 질적으로 사단이 좀 저열하다 싶은 정도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단은 심우정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우정은 박성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단행된 이 압수수색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들보다 더 윗선, 이른바 적폐의 최고봉, 숨어있는 실권자, 그런 사람들로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싶어요. 1인자가 윤석열 아니었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요, 핏대만 올릴 줄 알았고 무속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런 정무적인 작전을 짜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 압수수색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자택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요. 주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됐습니다. 앞서서 보면은 이 박지영 특검보가 검색을 해서 자료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검색을 해서 자료를 뽑아내는데 시간 걸리려면은 PC 아니면 휴대폰인 거죠.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대검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겁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아시다시피 지기현은 윤석열을 뜬금없이 풀어줍니다.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 기소를 했다. 구속기간 계산법을 원래는 날짜별로 하게 돼 있는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서 분명히 남아있어야 될 공소시효가 갑자기 사라지는 해괴한 흑마술을 보였죠. 이것을 해괴한 흑마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지기현이가 그런 판단을 내렸을 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냥 확정시켜버린 그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측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을 받고 한 부정행위가 아니냐, 이런 거죠.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은 빤히 보입니다. 왜 저렇게 했는지 말이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박지영 내란특검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데 박성재 법무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자택 역시 그리고 휴대폰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박성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현재 제기되어 있는 상태죠.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심우정 역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내란 세력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박성재와 심우정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들의 이 자료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뽑아낸 다음에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그 소환 특검에서 다시 소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압축시켜 보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압수수색은 이 내란 세력의 이 법무부 장관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엄청 화가 나고 불쾌했습니다. 뭐냐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내란 특검에서는 10달치를 요구를 했는데 법원은 10달치 중에서 딱 이 몇 분의 몇이야 이거. 사실상 거의 포함되지 않았 뭐 퍼센트로도 찾기 어렵죠. 10개월이면 300일인데 이틀치만 했다라는 것은 1%조차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청구한 것의 1%도 채 안 되는 분량으로 압수수색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이 오늘 있었고요. 오늘 영장전담 판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특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요. 10개월치를 압수하겠다라고 밝혔고 구속영장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판사가 마음대로 이틀치로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틀치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원래는요 12월 3일을 전후로 해서 10개월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무려 그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 가지고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는 기준으로 해서 10달 전 그러니까 3월 초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넓혔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10개월이 맞긴 하지만 12월 3일 계엄 날짜를 전후해서 10개월입니다. 계엄 선포 전 10개월이 아니고요. 계엄 선포가 된 후, 전과 후 이때 집중적으로 누가 어떻게 얼마나 통화했느냐 요거를 알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약간 악의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윤석열이 석방된 직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로부터 10개월입니다. 윤석열이가 그 1월 달에 붙잡혀 갔다가 50 며칠 만에 석방이 되죠. 그래서 3월 하순경에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날짜별로 계산해 보면 작년 한 7, 8월부터 올해 2, 3월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뭐만 했다고? 이틀치. 계엄이 선포된 그 당일과 그 다음날 이틀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죠. 전에 조국 대표 가족, 조국의 가족들은 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완전히 온 식구가 모두가 탈탈 털렸죠.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 중학생 때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국은 그렇게 빡시게 압수수색을 해놓고 내란 사건에서는 이틀치만 하라고?
아니 무려 10달치 300일치를 청구했는데 이틀만 하라고? 판사가 양심이 없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은요 이렇게 기각된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원은 내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듯한 모습입니다. 얘네들은 적폐가 분명한 거죠. 적폐가 분명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틀치 통화 내용만 가지고는요, 수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사가 뭐 난관에 봉착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만 윤석열의 계엄, 이 내란은 지난 1년 전부터 꾸준히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재 등 뭐 검찰 수뇌부들은 이들의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실제로 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을 보면은 계엄에 협조하려고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도 제법 눈에 띈다고 하죠. 계엄 날과 그 다음 날의 이 통화 내용만 가지고 진상을 파악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딱 하루 시행하는 거잖아. 따라서 그 올해가 언제인지부터 열심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틀치만 갖고 끝내라?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야, 이거 뭐 판사 지나 한번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법원이 내란 역적들한테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니냐. 지금 특혜 베푸는 거 주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주현, 이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었죠. 윤석열의 민정수석. 사실상 윤석열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김주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주현은요, 원래 출세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검찰은 이번에 윤석열 측이 가지고 있던 압수수색을 쭉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크게 두 조직으로 나눠져 있고 그들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실상 바지고요. 조은석이나 김주현이 실질적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있다. 즉,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검찰총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란 검사들의 최종 보스는 김주현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있죠.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내란 사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내란 사건을 사후에 수습하는 것도 우리는 한덕수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김주현의 머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런데 이 김주현의 악행을 확인하려면은 글쎄 적어도 이틀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는 김주현 민정수석을 노린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심우정은 바지 사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우정의 진술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이가 작정하고 터놓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김주현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실제로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또는 청탁이 오가는 과정에서 혹은 지시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윤석열도 그렇고요. 김건희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청문회가 열린다면 심우정의 입에 진짜 엄청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디님, 피곤해서 힘들어 보인다고요? 아닌데. 제가 이거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때문에 약간 제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많이 피곤해 보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자, 제가 이게 쌩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쌩쌩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면서 방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피곤해 보이나요? 자, 여기서 김주현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김주현은요,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것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도 한 적이 없고 총장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권한대행은 했어. 장관 권한대행도 하고요.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참 찾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김주현은 그렇게 합니다. 김주현은 출세가 조금 빨랐어요. 잠시 주춤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이후 계속 끊임없이 출세가도를 밟아왔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김주현은 지난 내란 사건 과정에서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검찰은 한동훈 몫이었죠. 한동훈의 손아귀에 꽉 쥐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국힘당의 당대표로 갔을 때에도 검찰에 대한 영향력은 무지막지했대요. 자,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한동훈이 되게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목을 치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한동훈이 검찰에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역할,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력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주현입니다. 검찰총장은 심우정이었고 법무부 장관은 박성재였습니다만 심우정과 박성재를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김주현입니다. 특히 심우정 같은 경우는요, 김주현의 따까리 비슷했어. 일단 이 김주현이 소년등과 했죠. 일찍 그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재 소리를 좀 들었나 봐요. 자, 그랬던 이 김주현한테 심우정은 상당히 좀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잘했다고 해야 되나, 존경심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김주현의 말이라면은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 그럴 정도 됐다 그래요. 실제 두 사람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례도 좀 돼요. 그래서 이 심우정을 잘 아는 사람은 심우정의 행동은 사실상, 김주현의 사주에 의한 것이다. 아니, 실질적으로 김주현이 행동한 것이고, 심우정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해요. 참 재밌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재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주현을 향해 치고 들어간 조은석 특검, 이들이 키맨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저는 뜻밖 의외로 심우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심우정이야말로 김주현으로 가는 길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주현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옆에서 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는 관계자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검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번 내란 특검은 결국에 김주현과 조은석의 세력 싸움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원래는 김주현이 검찰을 꽉 쥐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은석이 검찰을 통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김주현은
윤석열, 권영세, 뭐 한동훈, 김건희 등 이른바 내란 세력을 좀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조은석은 그 반대 방향이 있죠. 조은석은 참 뭐 그렇게 이 사람이 뭐 정의롭거나 민주적인 사람이 아닙니다만 윤석열한테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조은석이 훨씬 선배인데 말이야. 그런 점 때문에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동안 이를 가면서 절치부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 임명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거나 그냥 수사만 하게 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검찰이 김주현과 조은석의 세력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김주현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미 전직으로 흘러갔지만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쌓아놓은 인맥 또는 그 인맥을 타고 들어간 또 다른 인맥, 이 인맥들을 쉽게 건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김주현이 은퇴를 했지만 퇴직을 했지만 여전히 검찰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옛날보다는 확실히 그 장악력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이 자리를 지금 현재 치고 들어가면서 영역을 확대시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조은석 특검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현재 검찰총장이 없는 검찰에서 실질적인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내란 특검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검찰총장인 거나 다름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 그렇죠. 김주현인 거야. 김주현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영향력인 거지. 이 인맥과 영향력을 조은석은 몰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박성재와 심우정 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을 당한 그 사안을 차분히 짚어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누가 나온다? 김주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조은석 특검의 시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자면 검찰 내 해계분이 싸움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번 박성재 그리고 심우정에 대한 압수수색, 이 압수수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 차례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김주현이 아니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부분은 파면 팔수록 정말 뜻밖의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밤중 뉴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